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동대문구 문화재 야행 내가 동대문구 퀴즈왕 수업을 함께할 장수정 선생님이에요. 내가 동대문구 퀴즈왕은 홍릉이라고 보통 불리는 서울 영희원과 숭인원, 세종대왕 기념관, 홍릉숲, 청량리, 홍릉주택 일대의 주요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답니다. 홍릉의 이야기를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청량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대문구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친구들은 청량리역에 와본 적이 있나요? 청량리역은 다양한 전철을 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에요. 청량리라는 지명은 신라 말기의 절 청량사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청량사가 위치한 바리봉 일대는 푸른 숲속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여름철에는 청량한 바람이 불어서 늘 시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청량리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역 근처는 논밭밖에 없었는데 왜 여기까지 전차가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사랑 이야기가 그 이유랍니다. 당시 명성 황후의 능인 홍릉이 청량리에 있었는데, 전차를 들여온 사업가가 고종에게 홍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차길을 이곳까지 놓으면 어떨까요? 하며 제안을 했고, 고종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곳까지 노선이 이어진 거예요.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북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예전 홍릉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서울 영희원과 숭인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와 가까운 곳은 숭인원이고 더 안쪽에는 영희원이 있어요. 입구와 가까운 숭인원부터 가볼까요? 숭인원은 의민 황태자 명친왕의 첫 아들 이진의 원으로 고종의 친손주의 원이에요. 친구들, 여기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원은 무엇일까요? 원이라는 말은 둥글 원으로 왕가의 묘를 높여서 부른 말이에요. 릉은 왕과 왕후의 무덤을 높여서 부른 말이고, 원은 후궁이나 왕세자, 세자빈 등의 무덤을 높여서 부른 말이에요. 무덤 주인인 이진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명친왕과 함께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이 죽게 되었어요. 순종 황제는 이진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특별히 국상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주고 이진의 무덤을 왕릉에 버금가는 원으로 만들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숭인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숭인원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입구 쪽에는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이 보여요. 붉은색은 옛날부터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색으로 쓰였는데 여기에도 칠해져 있어요. 이것을 홍살문이라고 해요. 홍살문을 지나니 숭인원이 보이네요. 가운데 커다란 건물은 제사를 지내는 건물로 정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작은 건물은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비각이라고 합니다.
정자각 앞까지 향이 지나가는 길인 향로가 있어요. 향로 옆에 네모난 곳은 판위예요. 판위는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놓는 곳이에요. 향로는 정자각의 앞까지만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함께 상상해 봐요. 그 이유는요, 무덤 주인이 신이 되어 향로와 신계를 통해 정자각의 문으로 나가 원의 언덕으로 향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자각의 뒤편으로 가볼까요? 무덤을 쓰기 위해 쌓아 올린 흙더미가 있어요. 이 흙더미를 사초지라고 하는데, 사초의 순 우리말이 잔디이므로 사초지는 잔디밭이에요. 숭인원의 사초지의 크기는 크지는 않고 정자각은 사초지 끝에 바로 붙어 있어요. 정자각과 사초지 사이에 돌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위쪽을 신의 영역으로 구분해요. 무덤 주인인 이진의 영혼이 정자각으로 나와 이 다리를 지나서 사초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여 이 다리도 만든 것이에요. 정자각의 오른편 뒤쪽에는 네모난 돌도 있어요. 이 돌은 산신석으로 보여요. 산신석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전에 산을 보살피는 산신에게 예를 올리는 자리예요. 이제 정자각에 올라서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계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신계와 어계예요. 신계는 향로처럼 혼령을 위한 계단이고, 어계는 임금인 왕을 위한 계단이에요. 신계 계단 옆을 한번 볼까요? 구름을 오르는 듯한 장식이 보입니다. 어계는 그에 비해 조금 평범해요. 우린 어디로 올라가야 할까요? 네, 임금처럼 어계로 올라가 볼게요. 정자각에서 지붕과 벽이 모두 함께 있는 공간을 정전이라고 해요. 정전 앞에 있는 바닥을 월대라고 해요. 이 월대 위에 4개의 기둥과 지붕만 있는 공간을 대위청이라고 해요. 모두 다 본 후에는 왼쪽에 계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숭인원과 영희원 가는 길 사이에는 어정이 있어요. 어정은 오늘날 우물과 같은데요. 왕릉이나 원을 만들 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물을 깃기도 하고, 불이 났을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이제 영희원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영희원은 고종 황제의 후궁인 순원 황기비 엄씨의 원이며, 영친왕 어머니의 원으로 숭인원보다 1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영희원의 모습은 조금 전 보았던 숭인원과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죠. 숭인원에는 없었던 어로가 있어요. 영희원에는 실제 후손에 의한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향로와 어로가 모두 있고, 정자각의 계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향로와 어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향로와 어로에 대해 알려줄게요. 향로는 제사를 지낼 때 향이 지나가는 길이며, 어로는 제사를 지내러 온 임금이 지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보시겠어요? 걷다 보면 왼쪽에 향로길이 조금 더 높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높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금도 조상의 영혼을 위한 길로는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높게 해둔 것이에요. 우리는 어로로 걸어볼게요. 걷다 보니 영희원에 올라가는 계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신계와 어계가 보이고요. 어계로 올라가면 정자각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다 본 후에는 왼쪽의 계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실제로 제사를 마친 왕은 이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이 계단은 제사 음식을 올리거나 충문을 태우기 위해 잠시 내려올 때도 쓰였습니다. 제사를 마치면 무덤 주인의 영혼은 정자각을 통과하여 사초지를 지나 무덤으로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왼편의 계단은 하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숭인원과 영희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서울 영희원과 숭인원을 뒤로 하고 돌담길을 따라 옆으로 걸어볼까요? 서울 영희원과 숭인원 옆에 세종대왕 기념관 입구가 보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가 있어요. 신도비는 조선 4대 왕인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우리나라 보물 중 하나예요. 길을 따라 더 올라가 볼까요? 세종대왕 기념관 앞 넓은 잔디밭 위로 세종대왕의 동상이 보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옆에 재미난 모양의 돌조각들이 보이는데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것은 구영릉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은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을 뜻해요. 돌로 만든 동물은 석수, 돌로 만든 사람은 석인, 돌로 만든 등은 석등이라고 합니다. 이 성물들은 세종대왕의 영릉을 지켜주었어요. 여기서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현왕후를 모신 왕릉을 말해요. 처음엔 강남구 내곡동에 있었지만 여주로 묘를 옮기면서 운반상의 어려움 때문에 땅에 묻혔다가 1973년부터 74년까지 발굴되어 지금의 세종대왕 기념관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만들어졌을 당시에 모두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조선 초기의 왕릉의 크기와 성물을 놓는 방식, 만든 방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예요. 영릉의 유물 곁에는 주시경 묘비가 있어요. 주시경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에 하나이면서 크고 바른 글이라는 뜻인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밖에도 기념관에는 기념탑, 하천의 수위를 재는 보물인 청계천 수표, 앙부 1구, 해시계죠, 자경로, 무시개입니다, 추구기 등이 있습니다. 기념관 안에는 박물관이 있어서 한글, 과학, 국악실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물을 볼 수 있어요. 세종대왕 기념관을 나서니 저쪽에 푸른 숲이 보여요. 여기가 홍릉숲 입구입니다. 함께 가까이 가볼까요? 한국 최초의 수목원인 홍릉숲 일대에는 잘 보존된 다양한 식물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최고예요. 홍릉숲엔 전국에서 수집한 종자와 묘목들의 표본 약 2,000여 종이 있답니다. 원래 홍릉 일대는 조선 왕가의 숲이어서 주로 능터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조선 왕조의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죠. 명성황후의 능을 홍릉이라고 하는데 숲의 이름도 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게 된 것이에요. 현재 홍릉은 남양주로 이장이 되어서 홍릉숲에는 이장되기 전 홍릉의 터가 표시되어 있어요. 홍릉터 옆에는 능을 방문하는 임금에게 올릴 물을 깃는 우물인 어정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홍릉숲은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홍릉숲 정문으로 나와 왼쪽은 아까 보았던 서울영희원과 숭인원,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고요. 오른쪽은 낮은 층의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곳은 청량리 홍릉주택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 이후에 생긴 심각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만든 대단위의 주거 단지예요. 주로 청량리 부흥주택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리적 위치로 홍릉에 가깝고 주변의 가게나 건물에서도 홍릉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청량리 홍릉주택이라고 해요. 보통 큰 단지에 집을 지을 때는 건설회사에서 지어요. 하지만 이곳은 전쟁이 끝난 직후라서 육군이 함께 완성하였어요. 1950년대를 대표하는 주택의 모습으로 도심 속에 얼마 남지 않은 근대 건축물이에요. 높은 빌딩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서 이곳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친구들 어땠나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대문구 탐방 재미있었나요? 홍릉 일대의 문화재 매력에 퐁당 빠졌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방 선생의 퀴즈 타임! 이제 퀴즈를 풀 시간이에요. 활동지는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퀴즈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푸는 문제와 활동지를 읽어보고 푸는 문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과 활동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봐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면 더욱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는 친구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 동대문구 퀴즈왕이 되어보아요. 오늘 즐거웠나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며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